안녕하십니까. 종합시스템학개론 저자 고석입니다. 오늘부터 또 23번 이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차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계속 17번 카부터 공부하다 보니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가운데에 H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앞에 시작된 단어와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사성을 좀 피하고 혼동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H를 넣는다고 계속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22번 시의 차와 좀 발음이 좀 흡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H를 넣고, 이 H가 들어간 글자들은 대부분 단어의 이런 빈도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23번 차가 실제로 변한 단어들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차가 H가 들어간 글자들은 이제 그렇게 빈도수가 좀 적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차의 기본형을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이 기본형이 이 원리는 이제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자모가 바뀌기 때문에 좀 신선한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위에다가 이렇게 오른쪽 옆에다가 꼬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 장음의 차가 됩니다. 이렇게 장음의 차를 해주시고 똑같이 써주고 앞쪽으로 이렇게 왼쪽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이 발음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발음으로 이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이 써주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게 되면은 이 장음의 이 발음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는 그렇게 변화량이 없습니다. 이렇게 파도 모양만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 발음 단음의 우가 됩니다. 단음의 우가 되고 또 똑같이 이렇게 써주면서 오른쪽에 써주게 되면은 또 장음의 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앞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예 발음 기억나시죠? 이렇게 체 발음이 되고 얘는 항상 장음의 표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왼쪽 위에다가 두 개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 발음 이렇게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왼쪽 위에다가 하나 또 오른쪽 위에다가 또 장음의 앞 모양을 해주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오발음이 됩니다. 초발음이 되고 오도 얘와 마찬가지로 장음의 표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하나 위에다 해주시게 되면은 아오 발음이 돼서 이렇게 이 차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기억나시죠? 이 정도 보면 항상 점이 나온다는 거 이렇게 위에다가 점을 찍어주고 이 실담조도 마찬가지 또 알파벳도 마찬가지 이렇게 밑에다가 또 점을 찍어주면은 참이라는 표시고요. 또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점 두 개 찍어주게 되면은 아흐바름 이렇게 이 H 밑에 점이 들어가는 거 차오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별마다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 마다를 공부하셨고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아래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르 발음입니다. 그래서 츠르 발음, 르 발음. 실제로 이제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장음의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르가 장음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츠르 이렇게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의 이러한 차의 발음인데 독특하게도 다른 자모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 차라는 이 CHI의 이 차는 좀 상당하게 원문에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대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책자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거의 이제 글자가 비슷한데 위에 앞에서 우리가 배우셨던 22번에 이 차가 위에 들어가고 그 밑으로 방금 배우셨던 우리 23번에 차가 또 결합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양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 책자에서는 똑같이 차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잘 봐주시고 변화의 원리는 아까 우리 배우셨던 그 자모와 똑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써주고 위에다가 써주게 되면은 이 장음으로 되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차가 되고 이 똑같이 이렇게 또 왼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시게 되면은 이 발음 그래서 이렇게 발음에 치 발음 또 이 똑같이 써주고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은 장음의 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 발음 장음으로 되는 거. 이 오 발음도 똑같습니다. 오 발음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이렇게 그어주시게 되면은 이 우 발음 이렇게 추 발음이 되겠고요. 이 똑같이 써주고 또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주시게 되면은 이 장음에 이렇게 우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제 똑같다 보니까 글자를 익히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 예발음에서 이렇게 이 체발음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장음의 표시를 또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써서 이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이 양쪽으로 써주시게 되면은 오발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가 되겠고요. 이렇게 세 개,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한 개 주시게 되면은 오의 장음의 표시인 우로 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우로 표시를 해주고 이 점이 있는 글자 기억나시죠?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알파벳에서도 M자 밑에 점이 들어갑니다. 참 표시 또 이렇게 옆에다가 오른쪽 옆에다가 점 두 개 찍어주시면은 아흐 발음 이렇게 차흐 발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마다를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발음이 이렇게 이제 이 별마다로 된 발음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빈도수도 좀 낮은 건데 아무튼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츠르 발음 또 이 츠르의 장음의 발음 오른쪽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장음에 이렇게 틀가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 책자를 이렇게 이제 일일이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혼동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혼동이 어떻게 오느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두 개의 이 책자를 배웠는데 예전에는 이 두 개의 글자가 보시면 이렇게 배웠던 글자와 이렇게 배웠던 글자가 예전에는 똑같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차로 기록이 된 문헌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언급을 하는 범어 천자문과 함께 범어 천자문의 부록에 해당되는 범당 소식이라는 책에는 이 글자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 차가 나오지 않고 이 뒤에 있는 이 책자의 차가 이걸로 표현이 되는데 다른 문헌인 범당 문자와 당범 문자와 범어 정명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글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글자가 차가 되는 것이고 이 글자는 따로 이렇게 시가 두 개 붙은 글자로 그러니까 아무튼 발음이 이렇게 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점이고요. 요즘 현대 이 학자들은 이 글자를 또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어 천자문에서만 이 글자가 이렇게 CHA로 차로 표기가 되고 다른 문헌에서는 이런 글자가 이렇게 시가 두 개 붙은 차가 된다고 그 점을 좀 유의하라는 점에서 이렇게 일부러 다 표시를 했으니 아무튼 범어 천자문을 읽을 때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중요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에 단어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난 이야기를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의 정초 선생님이 쓰신 통지의 그 내용에 이 논화범이라는 그 상중하의 내용을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전 시간에는 이제 황윤석 선생님이 쓰신 이 잠오변과 또 이 화음 방언 자의라는 책 그리고 이 이수신편에 있는 책인 이 운학본원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또 후기에 가게 되면은 이 조선 말과 일제 시절에 또 유명한 학자이신 이능화 선생님께서 쓴 저작물인 조선불교 통사라는 책에 또 많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이능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범어에서 또 훈민정음이 이렇게 많이 기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범어 기원론을 또 주장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제 이재 선생님의 또 내용을 또 많이 그 책에서 또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학설을 좀 많이 주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후학들이 보기 좋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어서 참 좋기는 한데 이 내용을 심도 있게 보게 되면은 우리 조선시대나 일제 말까지만 해도 진원집에 나오는 그 정도의 자모를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이지 이렇게 실담자를 써가면서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담학이 좀 미미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실담학에 이런 범어가 존재하는지 범어라는 글자가 어떤 건지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자모를 공부하면서 조선시대의 그런 운사라든지 또 학자들이 써놓은 많은 이런 언어에 대한 책들을 또
참고해서 읽다 보면은 학문이 좀 더 번성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딱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차로 된 글자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차야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야라고 이렇게 쓰고요. 범어 장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차야라고 이렇게 이 그늘음자를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옛날 또 표기법을 보면은 이렇게도 그늘음을 썼습니다. 그늘음을 썼고요. 이 범어천 이건 당범 이거는 이제 중요한 책인 범어 장명이라는 책이고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범어 천자문의 이 표기를 보게 되면 이 아까 보여줬던 그런 필체입니다. 이렇게 이 똑같은 글자체인데 약간 이제 발음이 이제 장음이라는 거 두 개다가 장음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차야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똑같이 이 그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왜 달 기억나시죠? 달에 대해서 찬드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이 커지고 이렇게 찬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차다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그늘이라는 때문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다는 말 우리가 이제 응달이라는 또 뜻도 이 그늘 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다는 음가라든지 그런 게 이 범어와 우리의 그런 사고 방식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책에 따라서 약간 표기가는 다르지만 발음 차이는 이제 그렇게 약간 장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다 보면은 이 실제에 우리가 배우는 이 실담의 언어인 이 발달했던 그곳이 서역이다 보니 서역의 국가들 예를 들면은 이 티벳이라든지 또 위구르를 쓰는 또 상당히 또 회족들이 많습니다. 그 회족들 나라들 또 예전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청나라 또 이 몽고 원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변 국가들의 언어를 비교해 보다 보면은 이렇게 이 그늘을 뜻하는 이 글자가 이렇게 차야라는 그런 음가를 가지고 있는 글자를 좀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그런 글자를 좀 찾기는 어렵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이제 반문할 수는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이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지 모르겠는데요. 한청문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청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선말과 또 한자와 만주어를 이렇게 세 가지 언어를 결합을 해서 한청문감이라는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한 15권 되는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 청나라에서는 무려 30권이라는 책으로 5채 청문감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오체 청문학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말한 오체는 이 제1 글자가 이 청나라의 글자인 만주로 표기가 됩니다. 만주로 표기가 되고 이 두 번째로 티베터, 그 다음으로 몽고, 그 다음에 이
이구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5개의 이 접속의 글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를 찾아봐도 이 차이라는 글자와 음이 맞는 것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우리의 음가와 우리의 사고 방식이 또 세계 언어의 또 출발이라고 부르는 이 산스크리트 버모와도 굉장히 밀접하다는 걸 보면은 우리말의 이런 뿌리와 심오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자신감과 함께 자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에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차야라는 이 글자를 또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브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부라는 부라인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BHA의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또 이렇게 이 라가 합쳐져서 이렇게 부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라는 글자는 이 구름과 함께 구름 음자 또 그늘 음자를 이렇게 뜻하는데요.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가 붙게 되면 단음에 아가 붙게 되면은 이건 이제 부정을 뜻합니다. 부정을 뜻하는 글자가 되고 이 불아가 붙은 이제 글자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 다르게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브라자띠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자띠라는 뜻은 이렇게 빛난다, 빛이 바래진다, 또 광이라는 뜻으로 빛이 또 발휘가 된다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를 붙여주게 되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 하게 되면은 응달이라는 그런 뜻으로 응달과 구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라가 이제 아브라라는 그런 단어가 유럽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라틴어로 움브라 아니면 또 스페인어로 이렇게 솜브라 이렇게 그늘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차야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이 우리가 배우는 이 실다모와 또 산스크리트와 비슷한 언어 중에 파알리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파알리라고 있는데요. 이 언어를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이 파알리 사전이 있는데 파알리 사전이 싱할라 문자를 표현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알파벳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거기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차야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서 어떤 것들을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 빨리어 단어와 또 이렇게 산스크리트 우리가 배우는 실담의 문자가 비슷하다는 것을 또 이렇게 엿볼 수가 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차나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나는 난데 밑에 점이 들어가는 나입니다. 그래서 이 차나는 이렇게 이 던질 포, 버릴 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버릴 포, 던질 포로 돼 있는데요. 우리 말과도 좀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발로 찬다.
라는 그런 음가랑도 좀 상당히 좀 닮아 있는 이 글자가 이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찾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빨리어에서 이제 이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비슷하게 이렇게 차 따로 나오고 버려진 또 받쳐진 이런 식으로 이 글자가 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엿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표기가 된 글자다 보니 이 범어천자문에 나오지 않고 이 범어정명이라는 책에 이렇게 표기가 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글자가 이제 이체자로 된 글자들이 좀 나오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글자가 이 조합이 되는 원리를 잠깐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글자가 돼 있다 보니 이 글자가 상부에 있을 때는 이제 상부에 있을 때는 이 부분만 이게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부에 이렇게 이 차라는 음가가 남아 있고요. 이 글자가 하부에 붙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간에 붙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남아서 이렇게 붙어 있어도 이게 이제 잘 쓰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변화의 원리를 좀 알게 되면은 글씨가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우리가 자모를 추적을 해서 그 발음의 음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요. 이 이체자로 된 이 차의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치치라는 글자인데요. 이렇게 다함자라는 글자입니다. 다함자라는 글자. 그래서 이렇게 야치치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이본의 이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이 야치치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 글자는 비슷한데 발음이 상당히 다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야구, 야트, 힘치라고 이렇게 써지는데요. 글자가 좀 어렵게 보여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 타라는 글자와 이렇게 킴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타 플러스 이렇게 킴이라는 글자가 합쳐진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생각을 해보면은 위에 있는 이 글씨를 필사하다 보다 보면은 손이 빗나갈 수도 있고 혼동이 돼서 글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글자가 좀 약간 유사합니다. 유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져서 우리가 이제 만약 알파벳으로만 이걸 공부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 야치치 또 야트킴치 보면은 이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담자를 익혀서 실담자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 경우는 실담자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가 다르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모를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자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고요. 이렇게 자모를 터득해야만이 여기서 벌어지는 오류라든지 또 그런 학문의 정확성을 또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모를 이렇게 잘 배워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야채치라든지 이 야트김치라든지 이 두 개의 글자는 이 사전에 보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사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바리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따가 다음으로 나오고요. 이 바리따의 이제 그런 뜻이 다음이라는 뜻, 이 다음자 함자도 있고 또 이렇게 가득 찰 충자도 되고 또 이렇게 막을 새자, 아니 막을 색자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가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어 천자문이라든지 당본문자 이렇게 원전에 나온다 그래서 모든 글자가 사전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글자가 써집니다. 그래서 우죠, 우이고요. 악센트가 붙은 S입니다. 그래서 오스라 체라고 이렇게 이 글자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글자는 이제 이 범어 정명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이게 설립자로 나오는데 범어 정명이다 보니까 아까 그 글자가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를 하나 더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를 하나 더 붙여주시고 제가 쓴 종합시다마 개론에도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꼭 시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스라체라고 이렇게 이 설립자라는 글자인데 이 설립자를 이제 범어 천자문에서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한 번쯤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자인데요. 이렇게 스티타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타는 이렇게 설립자에 세운다는 뜻도 되고 또 이렇게 산다는 있을 제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 거주한다는 살 주자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다양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이 스라가 결합이 되는 것이고 여기만 완전 마찬가지로 이 스티도 이렇게 사와 함께 이렇게 T가 합쳐져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와 함께 THI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 글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글자가 복잡한 글자들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변화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 배우신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다음으로 이렇게 우추라 피다라고 좀 긴 단어인데요. 이 술의 헌자도 되고 또 첨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첨화라는 뜻도 있고 예전에 이 왕의 이름 중에 공손 헌원씨의 이름 중에 이렇게 헌자가 또 들어가고요. 이 다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범어신자문의 2번의 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츠라 삐답니다. 이 글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 차와 함께 이렇게 라가 합쳐져서 이렇게 차와 함께 라가 합쳐져서 이 글자가 된 글자라 어렵지는 않고요. 다른 이번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대신 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똑같은 오이고요. 이게 우추라 빗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아까 이제 못했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하고요.
이 조선 시대까지 그리고 이제 일제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런 학문이 발전을 못하고 이렇게 퇴보하고 있는 우리가 식민지 시절 겪다 보니 발전을 못합니다. 일제 종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 학문이 식담 학문이 발전을 못하는 그런 시기인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 식민지의 조선의 그런 어마어마한 자원과 우리의 그런 책들을 약탈을 해서 자신들의 거대한 이런 이 욕망에 동원을 해서 학문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민지에 좀 억압을 받을 그런 시기에 그 사람들은 각 자기들 점령지에 총독부를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사전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총독부에서 조선어 사전을 만들고 또 대만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또 대만에 필요한 이렇게 이 대일 대사전을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몽고라는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또 몽고 대사전을 만들고요. 이 러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또 이 일로라든지 또 노일 이 대사전을 또 만들고 이 티베더 사전도 티베더 사전까지도 만들고 이렇게 이 막대하게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총동원을 해서 이런 사전을 만들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나오는 이 몽고 사전이라도 만주어 사전을 뺐네요. 만주어 사전도 만들었는데 이 몽고 사전은 일본 육군상이 동원해서 만든 사전인데 지금의 학자들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육군의 힘을 빌어서 군부의 힘을 빌어서 만든 사전이다 보니 굉장히 정확성도 있고 이 또 더불어서 이 불교계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팔만대장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그런 시기인데 일본은 이제 이 팔만대장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이 씁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지 시절에 많은 걸 동원해서 이 대일본 불교 전설을 만듭니다. 무려 책이 150권이 됩니다. 이와 유사한 책으로 만들어진 게 우리 한국의 한국 불교 전서인데 14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14권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규모에서 압도당한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일본 대장경이 있는데 무려 한 48권이 됩니다. 48권이 되고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대정 신수 대장경이 무려 85권이 됩니다. 85권이 돼서 이 대정 신수 대장경이 세계적인 국제 표준이 되다 보니 불교를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 대정 신수 대장경의 순서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학문의 정두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제국지 시절에 이런 노력을 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런 학문이 미미한 상태라 실담하기 정말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제 각 나라들이 이 많은 학문이 발전을 했어도 그 어떤 나라도 실담자를 이렇게 사전에다가 써놓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실담 이렇게 모두 만들어지는 사전들을 또 실담으로 표기가 돼서 나라가 좀 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이고요.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